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롭게 바뀐 GRE 라이딩 시험, 특히 이슈 태스크죠. 이 이슈 태스크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간단하게 OT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거 이제 이젠 다들 아시죠? 발표가 뭐라고 났냐면 enhancement라고 발표가 났어요. 변화가 있는데 enhancement가 있을 것이다. 뭐 강화라는 뜻인데 사실상 시험은 짧아집니다. 뭐 중요한 특징들을 보자면은 사실 다른 데는 그 문제 숫자가 적어진다는 것밖에는 변화가 없는데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라이딩 섹션에 있죠. 왜냐하면 아규먼트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더미가 없어진다. 간단히 보시면 4시간가량 걸렸던 시험이 2시간 이하로 줄게 되고 원래 2개, 아기와 이슈를 모두 썼었는데 이제는 이슈만 1개 쓰시게 될 것이다. 30분 시간은 동일합니다. 버벌 40문제가 나오던 것이 27문제가 나올 것이다. 퀀트 40문제가 나오던 것이 27문제가 나올 것이다. 더미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있던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질 것이다.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이제 ETS가 발표한 자료 여기 이제 프레스 릴리즈에 따르면 이 버벌 퀀트죠? 버벌 퀀트 영역에서의 question 타입들은 동일하게 유지가 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던 대로 계속 준비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라이딩 섹션은 argument가 날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는 얘기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argue와 issue 중에서 전통적으로 누구를 잘했어요? argue를 잘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아니라 ETS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전략이 뭐였냐면 argue를 4점 받으시고요. 이슈를 못 써서 3점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도 평균 점수를 따지면 3.5점은 나오잖아요. 3.5점이면 사실 일단 안전한 지대에는 들어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이제 기본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아규를 잘 쓰자. 그리고 이슈는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그런데 아규가 날아갔다는 것은 사실 라이딩 섹션만 독립적으로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조금 불리해졌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게 될 이슈 태스크가 대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태스크는 기본적으로 논리적 사고력을 다루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쓰기예요. 그리고 이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스로의 생각과 평가를 말해보세요인데 그래서 여타 아카데믹 페이퍼와는 다르게 I를 주어로 써도 된다라고 ETS가 공식 발표를 해줬고 어떤 토픽들은 I를 주어로 쓰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항 대립에 접근을 해요. 이항 대립의 접근. 무슨 뜻이냐? 간단히 말하면 이분법적 사고를 적용을 한다는 거죠. 개념에 쌍이 되는 이 상반되는 개념 두 가지를 쌍으로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pragmatism이 있으면은 그 반대 개념엔 idealism이 있고 job perspectives가 있으면 그 반대 개념에는 interest가 있고 엘리티즘이 있으면 그 반대 개념에는 egalitarianism이 있고 universality, 보편성이 있으면은 uniqueness, 특수성의 장점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uniformity의 장점이 있으면 diversity의 장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의 두 개의 페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는 거죠. 이거를 이항 대립이라고 하죠.
이러한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할 것이고 또한 이슈는 과도한 정도의 주장을 할 거예요. 주장이 과도하다는 것은 주장 내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오직, 반드시, 참 이렇게 과도한 정도의 언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고 이러한 이제 이슈 프롬프트에 대한 이슈 주장, 문제에 대한 인스트럭션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discuss the extent to which you agree or disagree 동의하는 정도 혹은 반대하는 정도를 밝혀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슈의 정답 구조는 100% 동의 100% 반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슈의 정답 구조는 정반반 구조입니다. 정반반 구조. 바디 1에서 저자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는 내용을 펼쳐주시고 바디 2에서 그러나 그 반대되는 개념도 존재하고 그 반대되는 개념에도 역시 장점이 있음을 이렇게 어필하셔야 되세요. 이렇게 이슈 토픽에 등장한 주제에 양쪽 측면을 다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는 에세이가 되어야 되고요. 따라서 모든 이슈 타스크의 공통된 정답인 thesis는 저자의 주장이 맞을 때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may not apply to all cases. 항상 참은 아닙니다. 얘가 여러분들의 이슈의 공통된 정답이 되죠. thisis입니다. 그리고 이슈는 논리와 예제를 사용하게 되실 텐데 논리와 예제라는 것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설명이라던가 그리고 그 적절한 설명의 이해를 도와주게 될 예제 역사적 인물이라던가 사건 시사적 내용, 학문적 지식, 상식 혹은 hypothetical example도 괜찮아요. 이렇게 논리와 예제를 동시에 주셔야 되는데 이 둘은 제가 강의 시간에 다 준비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잘 복습하시고 학습하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슈 에세이의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데 구조에서 베이스 점수가 깔려야 돼요. 기본이 되는 바탕 점수가 깔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는 중요하고 이 베이스 점수가 맥스 1점까지도 주어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구조 점수는 0.75점은 우리가 받아와야겠다라는 겁니다. 인트로에는 저자의 주장과 thesis, 항상 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들어갈 거고요. 바디 1의 일부 동의 들어가면서 왜 동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와 예제 둘. 바디 2에 항상 그렇지는 않다 반대 들어가면서 그렇지 아니할 수 있는 논리와 예제 둘. 여기까지가 이슈의 기본 구조예요. 기본 구조. 그래서 원하시는 점수가 3.5에서 4점입니다 하시면 바디 2까지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원하시는 점수가 이제 4.5점 그리고 그 이상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바디 3가 들어가 줘야 된다. 바디 3는 한 번 더 반대하실 거고 그에 대한 리즈닝은 바디 2의 리즈닝과 반복되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제가 다른 예제로 3, 4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결론에서 thesis 재반복 따라서 반드시 참은 아닙니다 라는 구조로 5 paragraph essay 5문단으로 구성된 에세이를 쓰실 거고 워드 카운트는 약 350에서 550자 내외를 쓰시게 되실 겁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인트로에서는 summary of the issue 들어가고 thesis 들어가게 되고요. 바디 1에서는 일부 동의할 수 있는 토픽 센텐스 들어가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리즈닝, 논리와 예제 2개 들어갑니다.
바디 2에서는 역접 접속사 통해서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픽 센텐스 들어가고 왜 그렇지 아니한지 논리와 반대 예제 두 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바디 3에서는 다시 한번 반대하시는데 게다가 저자의 주장은 이러한 예제를 보면 더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반대되는 주장 두 개 펼치십니다. 결론에서는 thesis 재반복. 따라서 저자의 주장은 cannot be agreed in full.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구조 지켜주셔야 되고, 자, 아까 이항 대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어요. binary opposition이라고 해서 대립되는 관련된 용어나 개념의 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되는 contrasting concepts가 등장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무슨 뜻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이슈, 토픽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인데 첫 번째 토픽은 보면 저자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정부의 관료들이 should rely on their own judgment,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뭐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뜻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주기보다는, 자, 그러면 저자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판단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면도 있죠. 그러나 바디 2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펼치셔야 돼요? 특히 민주사회에서는 will of the people, 여론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개념을 펼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또 이런 문제도 나와요. 소재는 똑같은데 주장이 정반대일 거예요. effective한 리더가 되려면 정치적 지도자들은 반드시 퍼블릭 오피니언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퍼블릭 오피니언이 무조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죠. 특히나 민주사회에서는. 그러나 바디 2에서는 모두 가치가 있다는 개념을 펼쳐주실 거예요. 지도자, 엘리트, 엑스퍼트들도 그들의 판단도 현명할 수 있고 어쩔 때는 여론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반대 개념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보시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토픽에서는 저자가 디스커션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스커션을 해야지만 프로그레스가 생기는데 특히나 그 디스커션은 누구와 함께 해요?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저자는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디스커션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반대항에 뭐 가셔야 돼요? 유사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과의 디스커션에도 역시 장점이 있다. 반대 개념, 이항 대립 가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토픽도 나와요. 우리는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와 모여 있을 때? Whose views contradict our own 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와 share views,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모여 있을 때 훨씬 잘 배울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저자가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디 2에선 여러분 뭐 해줘야 돼요? 반대되는 의견을 들어보는 것에도 장점이 있다. 어때요? 싹 바뀌죠. 이게 이제 이항 대립적이고 이렇게 이슈 토픽은 바디 1과 바디 2의 내용이 바뀌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연이란 개념이에요. 부연. 부연은 여러분의 점수를 결정짓게 될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런 토픽이 있어요. 중요한 발견들은 대개 우연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토픽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대답은 이거예요. 이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요. 콜럼버스의 Discovery of the American Continent 어디로 가던 길에? 인디아로 가던 길에. 그러니까 우연이죠. 이것은 글로벌 임페리얼 익스펜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다라는 관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에세이를 어떻게 쓰시냐면 이렇게 쓰십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3.0짜리 문장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쓰세요. 콜럼버스가 그랬는데요. 근데 얘를 3.5에서 4점짜리 문장이 아니라 문단으로 부연, elaborate를 한번 해볼게요. 콜럼버스는 discovered, 발견했어요. 미국 대륙을. 어디 가다가? 인도 가다가. 그러니까 우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역사를 바꾸어 놓았어요. 어떤 식으로요? It started a time when empires expanded globally. 제국주의가 이제 colonialism, 식민지화를 확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colonial powers, 식민지를 두고 경쟁하고 제국주의들이 몸집을 불리고, 그리고 globalization의 시작이었죠. Connect parts of the world. 요렇게 부연하셔야 3.5에서 4입니다. 그런데 얘를 언어를 조금 더 유려하게 쓰고 조금 더 부연을 많이 붙이면 4.5점이고요. 여기서 언어가 많이 유려해지면 그때부터는 5에서 6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기본적인 목표는 3.5에서 4는 받는다예요. 고득점 4.5 이상 열심히 하시면은 4.5까지는 제가 봐서는 받으실 수 있으세요. 한국분들. 근데 솔직히 5점부터는 조금 힘듭니다. 워낙에 언어가 유려하게 잘 조합이 돼야 돼요. 하지만 제가 봐서는 3.5에서 4는 열심히 복습하시고 암기하시면 가능하고요. 4.5는 에세이 쓰는 연습까지도 많이 되신다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GRE 라이딩은 이제 기본적으로 critical thinking과 persuasive writing skills를 보여줘야 되는 과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강의에서는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구조를 세워야 되나, 그리고 어떠한 도구, 즉 논리와 예제죠. 그리고 어떠한 전략을 사용해야 하나, 이러한 내용을 다루게 될 거고요. 저희 GRE 라이딩은 기본반 2달, 실전반 2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반부 홀수달, 후반부 짝수달, 실전반도 전반 홀수, 후반 짝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 4권의 토픽을 다 다루면 ETS가 제공한 이슈 토픽 풀에 있는 문제를 다 다루게 될 거예요. 빼놓지 않고.
그런데 간단히 산수를 해보실게요. 기본반만 2개를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한 토픽이 시험장에서 뜰 확률이 50%인 거예요. 그래서 저의 권유는 목표 점수가 3.5점, 무조건 기본반 2권은 끝내셔야 됩니다. 한 달 통합과정으로 끝내셔도 되시고요. 주중으로 하던 주말로 하던 전반과 후반을 한 달씩 해서 2달 과정으로 끝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4점부터는 무조건 확률을 75%로 올려주셔야 돼요. 즉 중급 실전반을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2달에 끝낼 수도 있고 3달에 끝낼 수도 있는데 특히 주중 실전반과 주말 기본반을 동시 수강하시면 2달 내에 3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좋은 거는요. 다 보고 들어가는 거죠. 특히 고득점 목표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다 보고 들어가시라고 할 거예요. 준비하고 들어간 토픽을 잘 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4.5점 이상은 기본도 전후반 다 하셔야 되고요. 실전도 전후반 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도 2~3달 정도 걸리는 과정인데 주중 실전반과 주말 기본반을 동시 수강하시면 2달에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 조합은 조금 이제 개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셔도 되시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겠죠. 기본 한 달, 홀수, 중급실전 한 달, 짝수. 그래도 퍼센티지는 몇 퍼센트라고 볼 거예요? 50%. 그러면은 이분은 3.5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목표 점수에 따라서 내가 총 4권의 교재 중에서 50%를 커버할 것인가 75%를 커버할 것인가 100%를 커버할 것인가 요거 정리하시고 결정하시고 수강 스케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슈 태스크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할까? 옛날에는 아규에서 점수를 펌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제는 아규에서 점수를 펌프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슈를 생으로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략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영상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